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차 한잔 합시다. 스타벅스에 와 있는데요. 펌킨 크림 차이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운데 시원한 거 마시니까 좋네. 여러분들도 좀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과 한번 또 얘기도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야외에서 함께 합니다. 참 아쉬움이 있죠.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장이 우리가 좀 기대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니까. 떡상은 도대체 언제 오려나. 떡상이 안 와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떡상은 언제 올까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도 전체 시장의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흐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만 여유 있게 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2021년에 부처빔 기억하시나요? 부처빔 팍 꽂았을 때 5월입니다. 5월. 그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계속 떡상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꼬꾸라지니까 충격을 받으시고, 제가 그때 유튜브를 3월에 시작을 했는데 2021년 하자마자 첫 번째 생방이 그때 부처빔 맞고 여러분들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힘냅시다 그러면서 생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생방. 그때는 정말 어설펐죠. 막 꺼지고 막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 말도 버벅거리고 참 어려웠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3년 넘게 이렇게 투자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우리 모두 함께 잘 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요즘 조금 분위기가 이대로 가도 되나? 지금 우리가 정상 궤도에 가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2021년 5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도 한번 폭락하고 꽤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얼마 빠졌냐면 6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60% 하락. 한 64,000달러 찍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추락을 해서 28,0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그때는 뭐 거의 절망적이었는데, 코인 투자했다가 망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올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횡보장 얼마 빠졌죠? 고점 대비 최고점이 뭐 74,000달러 정도 되죠. 지금 58,000달러. 30% 정도? 그 정도 되나요?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느낌은 그냥 뭐 거의 바닥에 처박히는,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죠. 그래도 뭐 알트코인이 FTX 사태 터졌을 때만큼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때 많이 회복했어요. 다만 기대하는 것만큼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에 좀 충실하자.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자. 내 코인이 안 오른다고 해서 코인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코인이 안 오른다고 모든 코인이 사기가 아닌 것처럼 어쩌면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이 미래가 없는 걸까? 미래가 있는 걸까?
사양길로 가고 있는 그런 투자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투자하는 코인 말고 사기 코인도 있죠. 사기 코인, 누가 봐도 사기. 이런 코인도 떡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길어봐야 뭐 몇 달, 아니면 뭐 몇 년? 그 정도 가면 어차피 본전 드러나서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코인 말고도 주식도 그래요. 어떤 주식은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도 꺼지다가 다시 반등하고 또 세력들에 의해서 막 떡상을 하는 그런 주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승이 얼마나 갈까요? 뭐 몇 달 그러다 말겠죠. 세력들이 이제 빠지고 나면 개미들 선동해서 한번 쏴 올린 다음에 떠넘기고 빠져나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뭐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원래 펀더멘털이 앞으로 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거창한 말로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또 AI와 함께 블록체인이 미래를 선도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미래가 아주 밝은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접근을 했을 때, 이건 뭐 누가 봐도 미래가 밝은, 쉽게 얘기하면 20년 전에 인터넷과 같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얼마 있다가 사라져버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기 코인과 같다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기회 봐서 얼른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로 상장하는 코인이 있어요. 이거 뭐 누가 봐도 사기입니다. 그런데 거래소에 상장할 때는 이 회사들이 막 그 거래소한테 돈 매겨가면서 펌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사가면서 가격을 팍 올리고 뉴스 미디어 동원해서 막 뜨겁게 한 다음에 개미들이 몰려들면 탁탁탁탁 떠넘기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들은 뭐 뻔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기회가 있긴 있어요. 잘만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밈코인 이런 것들도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2년 후, 5년 후에도 앞길이 창창한 그런 종목이라면 우리가 지금 좀 안 올라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차피 우상향을 하는데 잠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면 우리가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치고 영영 물리고 그냥 다 날리는 그런 종목이라면 지금 빨리 빠져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은 어떤 걸까요? 종목에 따라 달라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마저도 그냥 거품이 팍팍 낀, 몇 년 이러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투자 종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아직 멀었네, 이 채널은 뭐 아직 분위기가 뜨겁네,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어? 그럼 뭐 꺼지는 거지, 다수가 바라면 반대로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다수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만,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마저도 그냥 얼른 돈 놓고 돈 먹기로 생각하고 빠져나가시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다수는 부정적이다. 일단 그건 우리가 딱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수는 반대로 생각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간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하던 얘기가 생각나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막을 수가 없고, 하지만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에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조차도 댓글 보면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다 하시는 거겠죠. 사기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잠깐 넣었다 빼면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돈을 벌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코인에 우리가 잘만 투자하면 인터넷처럼 20년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1등 기업에만 한 10군데 분산 투자해 놓으면 그중에 뭐 대여섯 개는 망한다고 쳐도 살아남는 기업이 대박을 쳐서 한 20년 지나면 좋은 자리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톡 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면 그중에 사라져 있을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바라보고 지나가자.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 같은 날 9월을 시작하는 미국은 이제 1월 1일입니다. 9월 1일 첫날입니다. 시장은 9월의 첫날이니까 9월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9월은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시원하게, 이 차이티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쏴주면 좋을 텐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9월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의 이 방향, 이 사이클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금리 인하는 이제 뭐 거의 결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만큼 빠른 속도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두려움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니까 그러면 시장이 너무 망가져서, 경제가 너무 망가져서 이걸 살려내려고 하는 금리 인하라면 다 죽어가는 경제 살려내봤자 어차피 사람들은 자빠질 테니까 어려울 수 있겠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수치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용 수치가 매우 암울하다면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길바닥에 나앉기 시작하면 뭐 완화 정책 써봐야, 공짜 돈 나눠줘 봐야 뭐 입에 풀칠하기 어렵고 반창고 붙이는 격이니까 상처에 소용이 없다. 아픔은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고용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기업이 좀 어렵지만 아직은 해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이 돈 좀 풀어줘서 좀 활력소를 시장에 불어넣어 준다면, 살아나면 직장인들이 이제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직장이 좀 안정화되면 나가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정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번 고용 수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에 CPI 발표를 하죠.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은 뭐 기본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미대선,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국 미디어에서는 약간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를 보면 또 이쪽으로 많이 기울고, 또 반대쪽 뉴스를 보면 또 반대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근데 대략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는 예상 범위 안에서의, 오차 범위 안에서의 이쪽이 유리하다, 또 저쪽이 유리하다, 격차가 심하다, 해리스가 조금 유리한 걸로 여기저기서 보여지고는 있지만 박빙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설문조사에서 해리스가 많이 앞서야지, 4포인트 이상 앞서야지 실제 선거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합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10일에, 9월 10일에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대선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미끈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이번 미 대선을 제가 굉장히 나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게 중요하나?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비트코인은 가는 거 아니야? 코인의 미래는 이렇게나 밝은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시대적 요구가 그러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 재정 정책이라든지 또 규제, 법안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제2의 게리 갠슬러, 제3의 게리 갠슬러 친구들이 그냥 무더기로 줄 서서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친암호화폐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코인에게는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합리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고 모두가 또 견해가 다르잖아요. 응원하는 그런 후보도 다를 테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께 대선 관련 여러 정보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9월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 물론 뭐 9월에 갑자기 또 떡상을 해서 전고를 깨고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더 높죠.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어떤 꿈틀꿈틀하면서 추세 전환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들의 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펼쳐지는 이런 분위기들, 많이 결정되어야 하는 많은 부분들, 미 대선이라든가 또 여러 금리 정책, 거시경제,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코인들의 발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우리들의 냉철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댓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하루 날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절의 변화를 좀 느껴보자. 오, 굉장히 심오하죠? 계절의 변화라. 내일 비가 올까? 모레 폭풍우가 몰아칠까? 그 다음은 언제 맑은 날이 오려나? 회오리 바람은 또 언제? 이걸 알아보려고 뭐 몸부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계절이 바뀌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겨울이 지나고 꽃 피는 봄이 오는 건가? 봄바람이 불어오나? 이러다가 또 장마가 내릴 수도 있겠지만 또 여름 뜨거운 태양, 이글이글 거리는 뜨거운 여름 햇살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계절의 변화를 좀 느껴보면 어떨까? 오, 우리 한번 계절의 변화를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 혁신의 계절, 기술과 함께하는 우리 코인 투자의 계절의 변화가 와야 될 텐데,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고 그런 가능성을 지금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번 가늠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여유를 갖고 한 걸음만 물러서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걸 차려서 드시면서 또 이런 맛있는 음료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투자 돌아보면서 좀 여유를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